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뉴욕 증시를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와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테슬라는 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 역시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3%의 하락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35,101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를 이어서 살펴보시면 0.09%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4,432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이어서 살펴보시면 0.1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14,860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수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우리 지수는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우리나라 역시도 좋지가 못합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다치를 기록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5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서 사적 모임 최대한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19%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54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 0.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6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까지 살펴보시면 0.4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30선을 간신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봤을 때 아무래도 지수도 빠지는 만큼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67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577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시면요. 355종목, 3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988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 양상 수치를 통해서 좀 짚어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1,777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574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4,833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07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32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98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우리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지금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도 전반적으로 지금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 0.61%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81,0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물산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물산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1.75%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14만 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 73%까지 빠지면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6.0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6만 4천 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자체 백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지금 몰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4만 9천 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슈를 보니까요.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소재 공장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총 11위로 밀려나 있다가 다시 또 시총 10위 자리를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6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7만 5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슈를 짚어보니까 레키로나주의 흡입 제형이 호주에서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위 자리 다시 회복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크래프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지금 경쟁률 자체도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공모가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변동성이 굉장한 상황이었는데요. 게임의 대장주로 지금 나타났지만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8%, 9% 정도까지도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42만 3천 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6%대 하락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7만 3,4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주제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깐 쉬어가는 모양새였는데 다시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자체 백신 생산 가능성이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상승률은 12%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살짝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26만 1,000원 정도에서 주가는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셀트리온 형제는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은 하락세가 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는 지금 0.7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만 1,3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또 비트코인에서 조금씩 오름세가 나타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빗썸의 최대 주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비덴트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지금 주가를 살펴보시면 지금은 5%대 내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지금 5%대 내외로 나타나면서 1,65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푸드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7,6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강제품 브랜드인 랭킹닷컴 업체입니다. 지금 주가 굉장히 잘 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스푸트니크 V와 관련된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앱지스를 먼저 보시면요.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지만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급등세입니다. 9.7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4,05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바이넥스도 보겠습니다. 3.08%의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21,1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화전기까지 보겠습니다. 4.48%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2,330원 정도에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4.6%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강약품이 가장 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과 증권, 의료, 정밀, 보험 업종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은행 업종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6.75%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업과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금융업에서 지금 하락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0.8%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한국파마와 신일제약, 삼천단 제약에서는 지금 3%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정보기기 업종과 유통업종, 금융업종, 섬유의료업종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업종에서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48%의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다나와 와와 지금 카페24, 예스24 빠지고 있는데요. 카페24는 어제 네이버와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접촉이 진행 중이지만 특별한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기타 제조, 운송, 반도체 업종도 전거래일보다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휴젤, 심텍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원익 IPS와 아프리카 TV, 테스나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리포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증권가의 리포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리포트 분석 시간의 이화영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열대야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선선한 듯 하더니 낮이 되니까 다시 덥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개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LG전자와 에코프로비엠, 카카오뱅크인데요. 시장과 밀접한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어떤 기업인지부터 리포트 분석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 140여 개의 사업장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영역에서는 디스플레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서 제품을 차별화 중입니다. LG전자는 8월 9일을 기준으로 2.87%가 올라주면서 16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를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시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군사를 뺐으니 이젠 근육으로 라는 리포트입니다. 연구원님은 최근 LG전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일련의 미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VS 사업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올레드 TV 위주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전략, 그리고 프리미엄 및 신가전 위주의 홈 어플라이언스와 에어솔루션 사업부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했다고 하네요. 연구원님은 21년 4분기의 흑자 전환과 향후 15에서 20%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된다고도 했습니다. HE는 전체 TV 시장이 정체된 국면에서 프리미엄 TV에서 올레드 TV의 주도권 장악과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도 하네요. HNA는 프리미엄 위주의 제품 믹스 개선으로 비수기에도 연착륙이 가능하고 미국과 한국 시장 전전으로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21년 3분기의 영업이익은 8,604억 원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고요. 주력 사업에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HNA 10%대 성장과 올레드 TV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VS 사업부 21년 3분기 적자 축소와 4분기의 흑자 전환처럼 사업 내용은 알찰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VS 사업부는 전반적인 부품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하반기에 처음으로 분기 2조 원대 매출로 진입해서 수익 기여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B2B와 프리미엄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도 하네요.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21만 원을 유지합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016년 5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해서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면서 신설됐습니다. 현재는 9개의 국내 계열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8월 9일을 기준으로 9.15%가 올라주면서 31만 9,700원의 종가를 형성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한나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의심이 여지가 없는 배터리 소재 탑픽이라는 리포트입니다. 2021년 2분기 매출액은 3,107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30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한나 연구원님은 해외 증설 계획 확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까지 18만 톤 증설 계획에서 2024년 21만 톤, 그리고 2025년 29만 톤으로 계획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또 유럽 공장 투자 계획이 더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유럽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3만 톤 정도로 예상됐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요. 또 미국 공장의 경우에도 현재 준비 중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증설 투자 금액 1.4조 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7월에 시행된 공모 회사채 발행을 시작으로 하반기 내 유상증자와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EPS 상향 조정에 의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또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매년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수식 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통해 향후 이익률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기존 증설 계획 2024년 기준 18만 톤에서 21만 톤, 2025년은 29만 톤으로 확대가 됐고요.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규모의 구체화 시 그 규모는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설 규모가 확대될 때마다 실적 추정 상향으로 인해 밸류는 낮아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의 업사이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6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일반 수신 상품인 정기예금과 자유적금뿐만 아니라 모임통장과 26주 적금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수신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상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또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등 여신 상품권을 확대하고 있고요. 금융 플랫폼 사업을 통해 주식 계좌와 연계 대출, 또 신용카드 등 다양한 제휴 상품과 신용정보, 또 해외 주식 투자 등 제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뱅크는 8월 9일을 기준으로 12.46%가 오르면서 78,500원의 종가를 형성해 줬습니다. 리포트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의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장 첫날 적정 가치에 도달해버렸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상장 전에 이미 제시했던 목표 주가 6만 4천 원으로 커버 게시했고 상장일 종가 6만 9,8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이미 상회했고요. 상장 초기에는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장기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국내 은행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우량주이기도 한데요. 기존 금융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적정 기업 가치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일 종가 6만 9,800원으로 공모가에 대비해서 폭등하면서 제시한 목표 주가를 상회해버렸습니다. 연구원님은 아직 기존에 평가한 기업 가치를 조정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중립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은행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기업이라는 건데요. 이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 플랫폼 등 카카오뱅크를 칭찬할 만한 포인트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금융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어서 현재로서는 이 기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목표 주가 산정 방법도 주관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고요. 향후 카카오뱅크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터넷 은행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같은 시기에 설립된 K뱅크에 비해 월등히 빠른 성장세일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중 비교적 작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이미 카카오뱅크는 세계적으로도 챌린저 뱅크의 성공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이에 따라서 중립이고요. 또 목표 주가는 64,000원, 그리고 적정 가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LG전자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뱅크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오전장 초대석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하면은 여러 업계들이 떠오를 텐데 그 업계 중에 가장 타격을 받은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엄경아 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업계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항공업계입니다. 국내외에서 항공산업이 어떤지 일단 먼저 현황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일단 제가 사실은 주위에 저는 친구가 승무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이 항공업계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경우에는 외항사 승무원인데 친구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게 아닌가라고 체감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에 대한 이 심각한 어려움이 가장 잘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곳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이 과연 나아질 수는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외에서 과연 이 항공업계 어떤 상황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연구원님? 일단 국내선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렇죠. 국내선으로 그 욕구가 이제 폭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4단계 거리두기 단계에 상향한다고 했을 때 잠깐 김포공항 이용객이 한 7, 8% 줄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곧 다시 살아나서 지금 많이 그렇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여름에 갑자기 뭐 2차 유행, 뭐 겨울에 3차 유행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이용객 수가 되게 등락이 심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국내선 이용객 수 같은 경우는 평년에 거의 성수기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친구분이 외항사 승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 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그 국제선 이용객은 한 150만 명 전후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매주 한 4, 5만 명 정도 선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일 정도로 95%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매출도 엄청 줄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객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이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그나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항공 화물 쪽인데요. 뭐 운임 같은 경우는 거의 평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 있고, 화물 전용기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물량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운임을 부르는데 그게 다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항공하면 저 우리나라 하면 딱 이 두 기업이 떠오르거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인데 기업 소개랑 매출 구성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말씀하신 그 두 개의 항공사가 저희가 이제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해서 대형 항공사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이제 신규로 라이센스를 내준 데를 제외하고는 원래 6군데 저가 항공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플라이 강원, 그리고 에어 프레미아, 그리고 에어로케 이런 신생 항공사까지 해서 총 9개 더하기 2개에서 이제 11개의 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2개 항공사는 대형 항공사이고 원거리 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을 하는 그런 항공사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두 회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공화물 사업을 저가 항공사들은 크게 영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한국에서는 이 두 개 회사가 진행을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실제로 그 코로나 이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사업은
여객 매출입니다. 그래서 여객 매출이 거의 60-70% 정도 차지를 하고 이제 화물 사업이 20% 이상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화물 구성에 있어서는 양사가 거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의 태동들이 대한항공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아시아나항공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국토부에서 초기에 이 운수권 배분을 대한항공은 원거리를 위주로 많이 해주고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근거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원거리의 매출 비중이 대한항공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주를 간다거나 유럽을 가는 그런 매출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40% 이상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이런 식으로 근거리의 매출 비중이 조금 높다는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 상상도 사실 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인수합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기로 했는데 이 인수합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도 조금 궁금하고 뭐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2분기 어닝 시즌인 만큼 또 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모든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려면 이 경쟁 국가나 우리나라 내에서도 기업결합심사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합쳤을 때 다른 경쟁 당국이나 다른 경쟁 업체들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제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차례대로 찬성을 모두 다 찬성을 표해야지 이제 이 합병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해당하는 절차를 계속 오래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원래 하려던 대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합병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은 사실 항공업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심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대형항공, 이 두 개 회사는 대형항공사기 때문에 뭐 항공화물 쪽으로 이제 여객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수익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와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유가가 많이 올라서 좀 걱정돼요라고들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항공화물 쪽 운임도 올랐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간 것으로 이 비용의 증가 측면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아니지만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도 1분기 내에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는 비행기를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분기보다 그 고정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자의 폭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의 항공업계 어닝 시즌은 1분기와 유사하거나 조금 개선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두 회사가 인수를 합병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두 회사가 다 이익이 되겠지만 조금 더 이익을 보는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나요? 저희는 피인수회사가 될 아시아나항공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2011-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공급이 쉬지 않고 늘어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설마 이렇게까지 많이 늘겠나 싶은 정도의 수준을 계속 갱신하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과당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 아무리 저가로 판매를 해도 수익이 계속 나는 구조였는데 이제 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조금 이제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자체를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대형항공사이면서 대형항공사의 비용을 쓰는데 거의 저가항공사와 유사한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막 티켓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렇죠. 할인 경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면 일단 좀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아까 아시아나항공에 유상증자를 해준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합의 마지막 종착지는 저가항공사도 통합 LCC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진그룹 내에서 한진칼 밑에 진에어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밑에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이 있는데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어차피 아시아나항공 밑으로 저가항공사를 통합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구조조정기에는 현금 유동성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길게 보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여객 사업 때문에 저는 이 항공 사업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화물 운송 사업이 좀 받쳐줘서인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게 또 나타났던 상황이 또 나타났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진 그룹이니만큼 한진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택배 이제 박스 단가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박스당 단가를 200원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업 실적이 개선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부터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택배 사업장에 분류 인력을 투입을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 사항이 있어서 투입을 하게 되었고, 요번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엄청나게 실적들이 안 좋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공통적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비용이 느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명분이 너무 충분하게 생긴 상태이고요. 200원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모자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수준은 비용 투입이 늘어나는 건 저희는 한 150원에서 140원 정도는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한 50원에서 60원 정도는 그럼 이익으로 취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택배 사업 자체가 지속적인 일회성 요인이 있고 계속 경쟁적으로 공급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그러면 이 비용 이후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이익으로 잡힌다라는 기대감을 항상 갖지만 항상 거기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단계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한진보다 더 점유율이 높은 CJ 대한통운은 이미 4월부터 인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박스당 250원 인상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화주에 따라서 실제로 250원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이 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CJ 대한통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는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하위 업체인 뭐 한진, 롯데도 같이 올리려는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분기, 4분기는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진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셨나요? 2분기 실적은 영업 실적까지만 잠정으로 이미 발표를 상당히 일찍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막 반토막 이상 난 상태인데, 2분기는 1분기 대비해서 전체 이익 총량은 2배로 늘었지만 이 계절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택배 사업 부문의 이익이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적용이 되면 3분기 실적부터는 조금 더 개선이 된 추이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상황 빼놓고 이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택배 사업도 하긴 하지만 이제 이 악재성 이슈가 반영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악재가 해소가 될지도 궁금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그룹주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진그룹은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항공산업이 턴어라운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밑에 있는 자회사들도, 그리고 지주사의 주가도 모두 다 좌지우지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1년 하반기에는 저희는 항공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국제 여객의 수요가 사실 매주 아주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4, 5만 명 정도 주간 이용객에서 지금 전주 기준으로 한 7만 4천 명 정도로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물론 예전 대비해서 매우 미미한 상태이지만, 근데 트래블 버블도 어쨌든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고, 이제 관광 상대국에서 어쨌든 좀 교류를 늘리자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석 시즌을 전후로 해서 수요는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요가 살아는 첫 번째 초기에는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띄워서 고정비를 늘렸는데 원하는 만큼 타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일단 망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은 실적 턴어라운드는 사실 저희는 뭐 내년 돌아오는 겨울 정도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수요 자체만 보고도 판단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안 좋을 때 항공 관련된 자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담아두시고, 뭐
수익이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쯤에 좀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진그룹 내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던 주한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항공사업이랑 연계성이 조금 적은 편인데, 이 회사 자체는 택배 산업의 동향이나 뭐 아니면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택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1등인 CJ 대한통운마저도 아직까지 그런 설비 투자에 대한 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어느 것보다도 택배가 더 매력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투자 설비에 대한 경쟁이 좀 완화되는 시점으로 치면 23년 이후에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지금 모두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240선에, 코스닥 시장은 1,040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후 시간에는 모두 빨간불로 전환해 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